대한민국에는 단순 실종을 넘어서 섬뜩한 방식으로 생명을 앗아간 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범죄들이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극단적으로 잔인하게 살해되었고 범인은 지금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장기 미제 사건 중에서도 특히 수법이 잔혹하고 정황이 미스터리한 두 건의 사건을 조명합니다. 바로 1991년 서울 개포동 고등학생 살인 사건, 그리고 1998년 대전 은행동 여대생 피살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목격자도 범행 동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흔적은 범인의 분노와 잔혹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 접근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정의의 부재를 마주하는 일입니다. 일부 개포동 고등학생 살인 사건. 1991년 9월 14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지하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17세의 고등학생 김태진. 평소 공부에 집중하며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진 그는 친구들과도 특별한 갈등 없이 학교 생활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친구의 집에 교과서를 빌리러 간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가족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다음 날 아침 아파트 지하실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신발이 벗겨진 채 누워 있었고 온몸에는 20여 차례 넘는 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은 폐쇄된 공간이었으며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출입문도 잠겨 있던 상태였습니다. 시신 근처에서는 피가 튄 자국 외에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지문이나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몸에는 방어흔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기습 혹은 아는 사람의 공격일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경찰은 피해자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들,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관리인, 그리고 지하실 근처에서 활동하던 외부 인력까지 조사했지만 유력한 용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아이는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피해자가 어딘가에서 범죄를 목격하고 그 입을 막기 위해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누군가는 단순한 충동 범죄였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칼을 여러 번 찌른 점, 지하실이라는 은밀한 장소 선택,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않은 정교한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단서 하나 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유족들은 수차례 진정서를 넣었고 언론에도 호소했지만 대중의 관심은 빠르게 식었습니다. 이후 범인은 끝내 검거되지 않았고 2006년 공소시효가 종료되며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아파트 주민들은 그날의 섬뜩한 공기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어딘가에 그 범인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증언은 이 사건이 남긴 공포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2부 대전 은행동 여대생 피살 사건. 1998년 6월 13일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당시 21세였던 여대생 박은정은 토요일 오후 2시경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밝고 활달한 성격의 그녀는 평소에도 약속을 잘 지키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녀는 친구와의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밤이 되어도 귀가하지 않자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대전역 인근의 좁은 골목길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허리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채 사망해 있었고 손에는 방어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혈흔은 주변 벽과 바닥에 넓게 퍼져 있었지만 범인이 남긴 다른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방, 핸드폰, 금품 모두 그대로였고 성범죄 정황도 없었습니다.
단순 강도나 성범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수사는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주변 상점과 도로 CCTV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이라는 시기적 한계 탓에 카메라 설치 구간이 많지 않았고 확인할 수 있는 영상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목격자는 단 한 명. 사건 30분 전 피해자가 은행동 골목에서 누군가와 언쟁하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상대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고 피해자와 아는 사이처럼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의 인상착의는 매우 모호했고 영상 자료도 없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수거된 칼 조각은 흔히 구할 수 있는 주방용 흉기로 밝혀졌고 지문이나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는 장기화되었고 유력 용의자조차 특정되지 못한 채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섬뜩한 점은 범행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원한 관계, 금전, 성적 목적 등 일반적인 범죄 동기가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감정적으로 복잡한 범죄일 가능성을 높였고 일각에서는 사이코패스형 우발살인이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의 가족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줄고 수사도 중단된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우연한 제보나 과학기술의 발달뿐입니다. 이 두 사건은 단순히 미해결로 묻히기엔 너무도 명백한 폭력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피해자는 무고하게 살해당했고 범인은 지금까지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잔혹한 수법과 정교한 범행 방식은 이 사건들이 단순 우발적 범죄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점은 이들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미확인 범죄자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들은 뉴스가 아닌 누군가의 삶이 무너진 실제 이야기이며 미해결된 정의의 상처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뿐입니다.